자, 폴란드하고 사우디하고. 일단 뭐 전력상 그죠? 전력이나 뭐 기본빵 그리고 전력 그리고 뭐 피파 랭킹 그 다음에 그 국대 경험 또 뭐 있을까요? 요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폴란드 쪽이 우세한 건 맞아요. 당연히 정배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당연히.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정배를 받는 게 맞겠지만 지금까지 형님들 폴란드가 월드컵에서 그렇게까지 운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? 나는 없었던 것 같아.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예. 물론 뭐 최전방에서 뭐 레반도 그렇고요, 그죠?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. 밑에 뭐 제일린스키라든지 충분히 이제 만들어줄 만한 메키시도 있고요 측면에 만들어줄 만한 그런 선수들은 있어요. 하지만 국대에서의 이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활약이 좋은 게 아니야. 나는 그나마 진짜 국대에서 야 이 선수는 클럽팀이랑 국대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난 제일린스키 뿐이거든요. 그나마. 그래서 야, 과연 이거 폴란드가 이 경기를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인가라고 던졌을 때, 그건 좀 아니라 봐요. 그건 좀 아니라고 봐. 그리고 막상 사우디가 지난 경기 때 보여줬던 그런 되게 그런 동기부여 있는 모습들, 그죠? 그 후반 들어가지고, 그러니까 전반에 되게 좀 내려앉아서 플레이하다가 후반 들어가지고 압박 자체를 굉장히 거치게 했단 말이죠.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방에 있는 레반이라든지 중원의 제린스키라든지 이런 플레이메이커들만 잘 압박해주고 2대1 싸움만 걸어준다면은 폴란드도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. 왜? 폴란드가 국대 자체에서 그렇게 애들이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. 행님 고맙습니다 행님.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도 그 사우디 경기 앞전에 저기 뭐냐 아르헨티나 때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후반전에는 되게 유기적으로 잘했잖아요. 플레이도 그렇고 패스 질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우디가 좀 지지 않는 경기를 해주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사우디 프렌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사우디에 빅리그에 뛰는 선수 있나요? 아니요, 없어요. 없어요. 아시겠죠? 이렇게 좀 볼게요. 그리고 프랑스, 덴마크. 자,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야, 존나 궁금하네. 1번 프랑스 승, 2번 덴마크 프렌. 최근에 덴마크가 다 이겼습니다. 야, 이거 좀 갈리네요. 확실히 프랑스 쪽을 보는 분들도 있고 덴마크 쪽을 보는 분들도 있고. 묵국을 끓인다. 푹 끓인다. 오케이. 뭐 이런 표현도 쓰는구나. 야, 칠이네요. 오케이. 일단 뭐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프랑스가 위에 있죠. 그죠? 전력 방응도 그렇고 뭐 피파 랭킹도 그렇고 홀로서인 어서 오세요. 위에 있는데 자, 문제는 덴마크가 지난 경기를 생각보다
너무 못했어요. 예. 이게 나는 문제라고 봐. 전력 대 전력방이었으면 그것도 튀니지 상대였으면 첫 경기는 잡았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덴마크가 그 전에 뭐 네이션스 때도 그렇고 월드컵 지역 예선 때도 그렇고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잖아. 되게 잘했던 모습들.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또 에릭센까지도 복귀했던 와중에 요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. 근데 좋은 선수들은 되게 많죠. 전방에서도 뭐 돌베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원에서 에릭센 뭐 호이비에르 만들어줄 만한 선수들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를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. 이게 난 좀 변수라 봅니다. 생각보다 마치 그냥 지금 네덜란드를 보듯이 제대로 된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다. 요렇게 까놨다고? 그렇지.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다들 보셨겠지만 지루도 그렇고요, 그죠? 그다음에 이 딱 지루 밑에서 그리즈만 플레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로 은바페랑 뭐 예를 들어서 뭐 덴벨레가 나올 수도 있고요. 요렇게 해가지고 워낙 전방에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프랑스 쪽을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예, 프랑스 쪽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덴마크가 굉장히 좀 잠그는 경기력도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 프랑스가 뭐 그냥 전력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얘네 둘의 지난 맞대결 그리고 그 전 맞대결 보면요. 덴마크가 많이 밀었어요. 덴마크가 밀린 게 아닙니다. 덴마크가 많이 밀었어요. 근데 그거를 오늘 경기에서는 어떨지 모르죠. 왜냐면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 팀이 비빌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위축돼서 하는 경기들도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우루과이라든지 그런 이 어느 정도 비빌 거라고 예상했던 팀들이 조금 위축돼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가 밀릴 수도 아니면은 비빌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진짜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. 근데 만약 비비게 된다면 그리고 내려앉게 된다면 저는 프랑스도 득점에 있어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요. 하지만 덴마크가 밀게 된다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. 이거는 프랑스가 그냥 완전 떡 바를 것 같아요. 예. 지금 왜냐면은 전방의 애들 자체가 폼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자 비비게 된다면 내려앉게 된다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언더입니다. 반대로 덴마크가 지지난 이 맞대결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밀게 된다. 맞불을 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프랑스가 무조건 이 경기 다득점으로 끝낼 거라고 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프랑스 승이랑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뭐 비비거나 내려앉게 된다. 최근에 이제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 이 중원이 강한 팀들을 보면요 또 빡빡하게 경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위에 거 두 개에다가 경우의 수를 두 개 씁니다. 그래서 언더까지도 괜찮아 보여요. 우리나라요. 뭐 월요일 경기 봐야지. 가나 좀 보고. 근데 가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그게 좀 문제긴 하죠. 자, 아르헨티나하고 멕시코하고 일단 뭐 독일도 그랬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어느 정도 여유를 부렸다. 그러다가 후반 가가지고 역습 맞고 졌다. 그죠? 근데 예전에 뭐 남아공 월드컵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뭐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평가전 때도 그렇고 아르헨티나가 멕시코는 뭐 어지간하면 다 잡았습니다. 다 잡았고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. 멕시코의 월드컵에서의 뭐 운빨 야 그래도 멕시코가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요 다음 경기 때 얘기고요. 그죠? 저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당연히 이 경기만큼은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지난 경기 생각하면 뭐 그죠? 이 옵사 트랩도
트랩 뚫고 가는 것도 개판이고, 그다음 뭐 디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진짜 경기 흐름을 끊어먹는 애들이 진짜 심각한 문제였거든요. 그래도 뭐 한 3, 4일 동안 시간 가지면서 이거 좀 극복해서 나오지 않을까.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.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맞아요. 물론 동기부여적인 부분. 아르헨티나가 이 경기를 잡지 못하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연히 이 경기를 잡아야겠죠. 그죠? 지금 아르헨티나 지금 그 카타르에 소고기 900kg 가져갔대요. 이게 그 결승전까지 먹을 양이래. 근데 조별리그 탈락하면 이거 다시 들고 와야 된다. 그죠? 그죠. 아무래도 그치 까딱 잘못하면 이제 그거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수가 있어. 그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저는 이 경기를 잡을 거라 보고,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의 상대적인 맞대결에서 아니 자 일단은 뭐냐면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선제골이야 당연히 뭐 넣을 것 같아요. 멕시코를 상대로 둘 중에 한 팀이 먼저 골을 넣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아르헨티나가 먼저 넣겠죠. 근데 한 골에서 머무르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? 지난 경기 때도 한 골 넣고 역습 맞고 뒤졌거든. 맞잖아요. 그래서 무조건 최소 2골 이상은 넣어놓고 보지 않을까. 그러니까 2골, 3골까지는 무조건 전력을 다해서 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한 골 넣고 잠그고 이런 경기 안 나올 것 같아요. 물론 경기 중간중간에 분위기야 바뀔 수가 있겠죠. 이 팀이 밀었다가 이 팀이 밀었다가 할 수야 있겠지만,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한 골을 넣더라도 또 한 골을 넣고 또 한 골을 넣고 이렇게 될 때까지 아르헨티나는 무조건 좀 무작정 달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르헨티나 승에다가 마인까지도 충분히 건드려 볼만 하다.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냐면 그 얘네 둘의 상대 맞대결에서도 지금 뭐 그 지난 예전에 붙었던 뭐 남아공 월드컵 아니면은 뭐 그 뒤로 진선 A 매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. 어지간하면 아르헨티나가 다 다득점을 했습니다.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전력에서 되게 뭐 밀린다거나 막 그렇게 크게 치우치는 팀은 아니죠. 당연히 월드컵에서 운빨도 괜찮은 팀이고, 멕시코의 골은 생각하나요? 일단 득점은 있을 것 같아요. 예. 득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충분히 가능성은 둬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뭐 지난 경기 아르헨티나 보셨다시피 뭐 이제 밀다가 밀릴 때 있죠. 그때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을 좀 잃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득점도 있겠고 실점도 있겠고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. 대신에 멕시코에 득점이 있기 전까지는 아르헨티나가 굉장히,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? 아르헨티나가 그냥 뭐 최소 2골 차, 3골 차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 봐요. 아시겠죠?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가져갈 게 뻔하죠. 아르헨티나 승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, 거기서 뭐 사우디 쪽 프렌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프랑스 승을 가져가시든지, 아니면은 프랑스 언더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.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.